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86쪽 밑에서 넷째 줄부터 90쪽 아홉째 줄까지예요. 어느덧 교재도 반을 넘어섰네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여러분 모두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반 정도를 지나는 동안 배운 내용이 적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반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교재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노인과 바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멕시코 만류에서 홀로 물고기를 잡는 노인 어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어부는 84일 동안 제대로 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어부 곁에는 청년이 있었고요. 청년은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고기를 못 잡은 처음 40일까지는 같은 배를 탔던 동료였고요. 청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 태우고 다니면서 청년을 어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이었죠. 청년과 노인은 나이가 다르고 세대도 달랐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은 상태였지만 노인은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희망을 품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렇게 85일째가 시작되죠. 평소보다 더 멀리 나갈 계획이었던 노인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었을 무렵 더는 해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나온 깊고 짙푸른 바다에서 드디어 묵직한 입질을 느끼고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채게 되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노인이 타고 있는 배를 끌고 자기 뜻대로 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어부가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설이라 어느 정도는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럴 만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고래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바닷속 세계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선생님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날 밤이 지나고 또 새로운 아침이 오고, 그러니까 86일째를 맞이한 뒤 또다시 해가 지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우리가 학습해온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었어요. 그 사이에 큰 물고기가 제 몸을 한번 드러냈고 노인은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그 생각을 독백처럼 내뱉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노인의 생각을 통해 저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배울 점들을 발견해 함께 나누었고요. 곧 86일째도 지나가겠죠? 앞으로 노인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 남아있는 뒷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 전에 귀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은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잘 떠올려 보고 적절한 시간 안에 요약해 보세요.
잘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피곤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와 야구 선수를 생각하고는 자신감을 더 얻고자 젊은 시절 거구의 흑인과 팔씨름하던 기억을 떠올리는 노인. 어때요? 여러분의 요약문과 비슷한가요? 선생님이 요약한 요약문을 여러분이 요약한 요약문 밑에 잘 옮겨 적고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먼저 돌기. 돌기는 뾰족하게 내밀거나 도드라짐 또는 그런 부분을 말해요. 다음은 자문하다. 자문하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묻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간힘. 안간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또는 고통이나 울화 따위를 참으려고 숨 쉬는 것도 참으면서 애쓰는 힘을 의미해요. 여기서 울화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를 뜻해요. 다음은 유심하다. 유심하다는 주의가 깊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이듬해는 바로 다음의 해.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을 말하는 거죠.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은 어떤 문장을 교정해 볼까요? 화면 속 문장을 잘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잘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우를 너무로 바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밤이 오른 앞뒤 내용을 보면 시간상 곧 어두워질 때니까 곧 어두워질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 애썼다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또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로 바꿔도 좋겠고요.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매우는 너무로 해도 되겠죠.
노인은 너무 피곤했고, 그리고 곧 밤이 올 때라, 이거는 곧 어두워질 때라. 어두워질 때라 해도 되겠죠? 곧 어두워질 때라.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 했었다는 이 것들을, 요것을, 다른 생각을 또는 생각들을 하려고 애썼다. 다른 생각들을 하려고 애썼다. 또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이따가 이 애썼다를 먼저 애써 요 앞에다 보내는 거죠. 애써 다른 생각들을 하려 했다. 이때는 하려 했다, 하려고 했다. 둘 다 되겠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노인은 너무 피곤했고 곧 밤이 올 때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 애썼다. 이렇게 하나만 고쳐서, 원래 문장에서 하나만 고쳐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또 노인은 너무 피곤했고 곧 어두워질 때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 애썼다. 그리고 노인은 너무 피곤했고 곧 어두워질 때라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노인은 너무 피곤했고 곧 어두워질 때라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이렇게 몇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붙여서 어두워질. 어떤가요? 여러분이 바꾼 문장과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이번에도 화면 속 문장을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그러나로 바꿔도 되지만, 이런 접속 부사는 앞 문장들에서 접속 부사가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서 선택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접속 부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쓰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휘가 이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말하자면 앞선 문장에서 그러나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러나를 쓰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대신 비슷한 어휘를 생각해 쓰는 거죠. 하지만을 쓴다거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맞는다면 그런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가장 매끄럽게 읽히는 단어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힘은 온 힘 또는 전 먹던 힘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다시는 그 위치를 바꿔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팔을 올려 세웠다를 팔을 다시 올려 세웠다. 이렇게 팔을 다음으로 다시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올려 세우다는 딱히 바꿀 다른 표현이 떠오르진 않는데, 여러분은 혹시 바꿨나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바꿨던,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의견을 한번 적용해서 문장을
한번 고쳐보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러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있지만 앞서서 어떤 접속 부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굳이 뭐 안 바꿔도 되고 또 바꿔도 되고. 그리고 이 죽을 힘은 온 힘, 온 힘, 온 힘을 다해. 여기는 띄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다시 팔을 올려 세웠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젖먹던 힘, 젖먹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젖먹던 힘. 그리고 이 다시를 팔을 여기다 다시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씩 적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하지만 또는 그러나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다시 팔을 올려 세웠다. 그리고 또 하지만 그러나 노인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다시 팔을 올려 세웠다. 또 하지만 그러나 노인은 죽을 힘을 다해 팔을 다시 올려 세웠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이 바꾼 문장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 사례예요. 수강생은 하지만을 그러나로 죽을 힘을 다해를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로 고쳤네요. 잘 고쳤어요. 다만 끌어올려에서 올려와 올려 세웠다에서 올려가 반복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랩 음악 가사라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라임을 맞출 수 있어서 더 좋았겠지만 글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교정문과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위대한 새나 짐승과 비교하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교재에 노인과 바다 87쪽 10째 줄부터 11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은 위대한 자연, 나약한 인간, 겸손이에요. 이 내용 또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좋고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 또는 그런 짧은 이야기를 새롭게 지어도 괜찮아요. 주목 이 문장처럼 말이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노인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세계관은 앞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오늘 문장에서 노인은 신체의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관점에서 일부 짐승들에 비해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충분히 생각했을 법한 일이긴 해요.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아무리 잘 달려도 빠른 육상 동물보다는 턱없이 느리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연약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성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죠. 그래서 자연을 다루고 활용할 줄 아는 거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자연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더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잘 얻어 쓰는 거고요. 앞선 강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자연을 아끼고 잘 다루어야 우리가 얻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점 잘 알고 있죠? 자연을 존중하고 아끼는 일, 이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된 의무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알았죠?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